자, 1932년 일본은 만주 지역에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세우고 대륙 침략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이 일본은 국민혁명군과 대치하던 이 베이징의 루거우차오라고 하는 다리에서 이 일본군 실종을 빌미로 공격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본격적인 대륙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중일전쟁이 발발한 것인데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한국과 중국은 항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공유하며 공개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혁명 세력은 중국이 전개한 이 항일전쟁에 참여하였고 중국의 혁명 세력은 또한 한국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국민당 정부 간 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항일전쟁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때 국민당 정부는 이 임시정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는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이 항일전쟁 8년간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이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적인 지원입니다. 그럼 먼저 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감시와 추적에 항상 노출되어 있던 만큼 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어려웠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큰 만큼 이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는 독립운동 전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해외, 특히 이 미주 지역 이주 한인들의 모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는 등 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충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일본군 내에 있던 이 한인 사병들의 귀순이 증가하면서 또한 이들을 보조할 자금이 늘어나게 됐고 또 1941년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중요한 미주 지역 한인들의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 임시정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임시정부는 이 국민당 정부에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는 이 임시정부의 요청에 응하게 되는데요. 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938년 7월 창사에 있던 임시정부가 일본에 의해 광저우로 피난할 때 국민당 정부는 특별 열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고요. 또 1939년 10월에는 이 충칭 지역에 주택 건축비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을 때는 이 광복군 장병들을 위해 특별 위로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은 이 임시정부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국민당 정부가 호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 국민당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했던 이 비정기적인 형태의 지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1941년 김구는
이 국민당 정부를 찾아가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장제스는 즉각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부로부터 매달 6만 원이라고 하는 규모의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쟁 중 이 폭등한 물가와 그리고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도 당시 충칭에 거주하는 이 한인들의 생활비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김군은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 국민당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국민당 정부의 정기적 재정 지원 규모는 1942년 6만 원을 시작으로 1943년 20만 원, 그리고 1944년 1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45년 한국이 해방된 해에는 무려 3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는 정기적인 재정 지원 외에 이 임시정부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특별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이 해방 후 임시정부 요원들이 한국으로 환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군사적인 지원입니다. 우선 군사적인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을 때 이 국민당 정부가 창설을 승인했다는 부분입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0년대 후반 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군사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임시정부는 1937년 7월 난징에서 군무부 산하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또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 청사가 충칭에 자리를 잡았을 때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의 활동 공간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국민당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음대로 이 군사활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고는 하나 반드시 국민당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임시정부는 1940년대 초부터 이 국민당 정부와 이 광복군 창설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당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면 중국 내에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행하던 이 항일 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는 이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관련하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한국 광복군의 지휘에 관해서 두 정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합니다. 즉, 임시정부 측에서는 중국군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 연합군의 성격으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한다고 제시하였지만 반대로 국민당 정부는 이 국민당 정부 산하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한국 광복군은 중국군의 지휘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김군은 결국 1940년 9월 15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이틀 뒤인 9월 17일 국민당 정부의 정식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정부 독자적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이후 임시정부와 국민당 사이에는 이 미묘한 갈등이 지속되는데요. 그리고 광복군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자 결국 임시정부는 이 한국 광복군의 이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예속을 인정함으로써 일정한 통제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마침내 1941년 11월 19일
한국광복군은 이 국민당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당 정부에 예속되었던 만큼 여러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선 한국광복군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였고 참모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을 중국군 장교들로 대체함으로써 한국광복군에서 이 중국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군 장교들의 파견이 두드러졌는데요. 1945년 4월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부의 이 장교 현황을 보면 56명의 장교 중에 이 중국인이 무려 43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외교적인 지원입니다. 국민당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지지였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중반 이 외무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1941년 5월 7일 임시정부는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10월에는 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국민당 정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데요. 만약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 또 소련 이런 강대국들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데요. 1942년 4월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3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자는 결의안까지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장제스는 결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국민당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고, 또 국민당 정부 역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할 뜻이 없었고, 장제스 역시 이 미국의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당 정부는 사실상 이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1943년 미국, 영국, 그리고 중화민국 세 나라의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 장제스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외교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관계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 대내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국민당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임시정부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을 피해 임시정부를 옮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상하이와 항저우, 충칭에 남아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늘날에도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8월에는 중국 쓰촨성과 그리고 충칭시가 공동으로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고요. 또 2019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 포럼이라든가 친선 음악회, 전시회 이런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당시 중국에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탐방했던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